요즘 해외여행 유튜버들 사이에서 묘한 공통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파리도 런던도 아닌 인구 20만 남짓한 한국의 소도시 하나가 자꾸 이들의 카메라에 담긴다는 겁니다. 바로 경상북도 경주인데요. 오늘 소개할 외국인 여행 유튜버도 처음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학교 현장 학습을 따라간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끝날 무렵 이 유튜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북미의 학교들이 마련하는 현장 학습이라고 하면 대개 근처 박물관 한 곳을 반나절 둘러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의 현장 학습은 그 스케일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한국 남동부 부산과 울산 근처에 자리한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이 유튜버는 유학 중인 학교에서 마련한 현장 학습으로 경주를 찾았는데요. 근처 도시로 떠나는 짧은 여행이라 큰 기대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전통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소식에는 눈이 반짝였다고 하는데요. 스쿠터를 빌려 집합 장소까지 달려가고 붉은 대형 관광버스에 학생들과 함께 올라타면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The temple we're at right now is called Bulguksa. It is a Buddhist temple that was built in 770. Obviously, that was a long time ago, and since then, it suffered damage because of natural disasters like storms and earthquakes, and it's been rebuilt. 버스가 도착한 첫 목적지는 천년고찰 불국사였습니다. 이 외국인은 불국사가 통일신라 시대인 700년대에 지어진 사찰이라는 사실을 소개하며 절 안에 있는 두 개의 파고다가 한국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 국보급 유적을 마주하려면 대개 박물관 유리관 안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국보를 직접 걸어서 지나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것이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처럼 오래된 유적들은 대부분 접근이 통제되거나 관람 동선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불국사는 신발을 신은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국보 사이를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도 신선했던 겁니다. 게다가 절 곳곳에는 오색 연등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분홍빛, 파란빛, 노란빛 연등이 겹겹이 매달린 풍경 아래를 걸으며 이 유튜버는 한동안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성당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색을 표현한다면 한국의 사찰은 종이 연등 하나하나로 하늘 자체를 물들이는 셈이니까요. 연등 하나하나에는 이름과 소원이 적힌 종이가 매달려 있었는데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풍경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설치처럼 느껴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찰 관람을 마친 일행은 다시 버스에 올라 점심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불고기 전골에 버섯과 각종 채소, 그리고 면까지 곁들여진 한 상을 받아드니 유튜버는 맛에 놀란 것은 물론 이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독일에서 학교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 대개 샌드위치 한 조각이나 간단한 스낵 수준인데 한국은 전골 요리를 통째로 무료로 내어주니 비교가 안 될 수밖에요. Got done with lunch. We had bulgogi sambak, which is just like that hot pot you saw with like meat, mushrooms, and like some veggies and noodles. It was 배를 든든히 채운 뒤에는 카페인 충전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차가운 블렌디드 커피 한 잔을 들이켜며 스스로 커피 중독을 자백하듯 농담을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골목마다 카페가 있고 시원한 음료 하나쯤은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행객 입장에서는 은근히 큰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카페 밀집도는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데 관광지 한복판에서도 걸어서 몇 분이면 카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놀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신라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대릉원, 이른바 투물리 파크였습니다. 드넓은 잔디밭 위로 형형색색의 연들이 떠있는 모습을 보고 이 유튜버 일행도 마음이 동했는지 직접 연을 하나 사서 날리기 시작합니다. perfect looking hills I've ever seen. I later found out that these hills are actually tombs that belong to the elite of the Silla dynasty. Silla is an 태어나서 한 번도 연을 날려본 적이 없다던 이 유튜버는 처음에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실을 풀었다 감았다 반복하며 애를 먹었는데요. 그러다 연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곤두박질 치면서 몸통 일부가 부서지는 작은 사고까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다시 연을 매만지는 모습에서 실패조차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완벽하게 다듬어진 잔디 언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1000년도 더 된 신라 왕족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왕족의 무덤이라고 하면 대개 성당 지하나 화려한 석관 형태로 남아있는데 한국은 도심 한복판 공원 전체가 통째로 왕릉이라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던 모양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처럼 왕족의 유해가 실내 건축물 안에 안치되는 방식과 달리 신라의 왕릉은 거대한 흙무덤 형태로 야외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시민들이 그 사이를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심지어 연을 날리기까지 하는 공간이 되어 있다는 점이 이 외국인에게는 무척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죽은 자의 공간과 산자의 일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릉원을 지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첨성대였습니다. Day, which means platform of gazing at the stars. And this is widely acknowledged to be the oldest surviving astronomical observatory in Asia.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이 소박한 구조물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설명에 감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별을 관측하기 위해 이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을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었다는 사실은 과학기술이라면 근대 이후를 먼저 떠올리는 서양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국가 역사가 채 300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1000년 넘게 원형을 유지한 과학 구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첨성대 주변을 걷다 보니 어느새 발밑까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는데요. 가을이 되면 온들판이 분홍빛으로 물드는 핑크뮬리 군락 앞에서 이 유튜버는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특정 계절, 특정 장소에서만 잠깐 볼 수 있는 이 풍경이 도시 곳곳에 흔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이후 골프카트로 갈아탄 일행은 경주 곳곳을 누비며 드론, 몽타주까지 촬영하는 여유를 즐긴 뒤 하루의 마지막 코스로 향합니다. 경주의 명물이라는 시범빵 앞에선 이 유튜버는 동전 모양 그대로를 본떠 만든 빵이라는 사실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반죽 사이에 치즈를 켜켜이 쌓아 굽는 과정을 지켜보며 실제 화폐 도안을 그대로 간식으로 재현해낸 발상 자체에 감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창의적이길래 동전 하나마저 길거리 간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걸까요? 시범빵의 앞면에는 1966년이라는 숫자가, 뒷면에는 불국사에서 보았던 그 탑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하루 동안 둘러본 장소가 작은 빵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시 한번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경주 곳곳을 누빈 일행은 다시 버스에 올라 학교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버스 창문 가득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이 유튜버는 짧은 감탄사 하나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절과 왕릉, 천문대와 들판, 그리고 길거리 간식까지 그저 학교 현장 학습으로 시작한 하루가 어느새 한국의 1000년 역사를 통째로 고 지나간 여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와 둘러본 장소에 수만 놓고 보면 웬만한 나라에서는 며칠에 걸쳐 나눠 다녀야 할 일정이었는데요. 이 모든 게 학교의 당일치기 현장 학습 하나로 가능했다는 사실이 한국의 촘촘한 교통, 인프라와 관광동선 설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새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불국사의 국보파고다, 신라왕들이 잠든 초록빛 언덕, 별을 관측하던 1000년 전 돌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저 수학여행 코스였을지 몰라도 처음 마주한 외국인에게는 하루 만에 소화하기 벅찰 정도의 역사였던 셈입니다. 경주는 이 여행자에게 그저 스쳐가는 소도시가 아니라 온전한 하루를 채우는 도시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년 봄 가을마다 무심히 다녀오던 수학여행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뿐인 특별한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 경주를 다시 찾을 일이 있다면 그날의 낯선 감탄들을 떠올리며 조금은 다른 눈으로 그 거리를 걸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